안녕하세요. 소영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영쌤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저희들은 좀 불안이 높고 사람들 앞에 다가가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뭐 가족들하고도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좀 자기 표현이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좀 친해지는 과정, 저희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스피치 강사인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냐 말 잘하는 아이들만 보시지 않으세요? 라고 궁금해하실 그렇죠. 수도 있을 회장 것 나가고 같아요. 막. 그렇죠.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소극적이어가지고 네. 자기 표현이 적은 아이들이라든지 발표 긴장감,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가 답답해요 라고 아이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이제 이런 친구들과 어떻게 처음에 관계를 맺어 나가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의 경우에는 사실 스피치 학원에서보다 좀 더 상황이 어려운 친구들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 부적응 친구라든지 아니면 또래 관계가 너무 어렵다든지 아니면 집에서도 자기 표현이 어려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조금 이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자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은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스피치 학원에서도 그렇게 이제 뭐 일반적인 아이들도 많지만 한 번씩 이제 센터랑 병행해서 다니는 그렇죠. 친구들도 있어서 네네. 그런 친구들과의 접근에 저는 항상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네. 아예 그냥 대화 자체가 힘든 친구들이 많이 오기 그렇죠. 때문에 첫 시간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다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을 수 울다가 있죠. 그냥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뭐 일단은 울더라도 거기 왔다는 게 칭찬할 일이에요. 맞아요. 네. 거기 와서 이제 어쨌든 시간을 보내고 갔다는 그렇죠. 거에 대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 한번 왔었네? 본인이 그런 인지를 갖게 됨과 동시에 그 공간에 대한 불안감이 좀 떨어져요. 맞아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 작은 목표에 어떤 불안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도전적으로 좀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저도 바뀌는 걸 보잖아요. 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있던 아이가 인사를 하게 되고 인사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인사 3달 걸려요, 진짜. 인사하는 것도 그럼요. 그렇고. 또 손 들고 발표하는 것도 그 과정도 받고. 이제는 막 진짜 유튜버처럼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방송도 하는 모습들. 저보다 나은데요? 그거는 저 아까 이거 하라 그래서 나가고 싶었다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조금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긴 하지만 느리더라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이 이제 소영쌤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는 방향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작은 것부터 아이를 칭찬해주는 거죠. 문을 열고 스피치 학원에 들어왔다는 거, 센터에 왔다는 거, 그리고 앉아서 시간을 저와 함께 꽤나 보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칭찬을 많이 받을 만한 거죠. 그리고 연필을 스스로 지었다는 거, 색칠을 막 이렇게 막 엄청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모든 거는 사실은 민영쌤의 역할이 엄청 큰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부모님의 역할이었지만 그 이후에 아이들의 소소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건 사실은 민영쌤이 좋아서 애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걸 그래도 들어준다. 이 마음도 꽤 커요. 그래서 친해지고 서로 어떤 교감하고 이 역할을 제 민영쌤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거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랑 친해지게 될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시기별로 아이 나이별로 맞아요. 어떻게 아이를 친해지게 만드는지 그런 쉽지 방법들을.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면 한 5, 6세? 아니면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스피치 학원에 와요? 와요. 근데 그렇게 오는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심리센터를 다니면서 사회성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도 있고 그 센터를 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그 정도 문제는 없을 거야. 스피치부터 한번 보내볼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서 그렇죠.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죠. 저는 이제 일단 스피치 학원에 온 이상 좀 스피치 학원에서 맞춰진 커리큘럼상 이제 수업을 한다면 그런 친구들이 센터에 갔을 때는 어떻게 뭐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상담이 아예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상담이란 거는 자기가 평소에 오픈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서 좀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부터는 좀 오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 달에서 3달 정도는 아이들과 그 유대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 같긴 해요. 한 달에서 3달? 네네. 그러니까 빨리 친해지는 친구들은 사실 네. 뭐 하루만 더 친해지긴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친구들은 한 길면 3달, 빠르면 좀 한 달 그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죠. 어떤 것까지 해보셨나요? 어떤 거요? 애들이 좋아하는 건 다 합니다. 맞아요. 게임을 밤새워서 하기도 하고, 온라인 게임. 아니면은 저는 진짜 상담 시간 외에도 아이와 라포 형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 상담 시간을 하는데 이제 애가 좋아하는 게임 얘기를 제가 맞추어서 하려면 제가 그 게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해봐야 되니까. 해봐야 되죠. 깔고 합니다. 그러면 깔고 합니다. 그러면은 막 그 초보에는 뭐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남자애들 뭐 그냥 횡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올려야 되니까 우와. 밤을 샙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뭐든, 뭐 아이들이 무슨 그룹을 좋아한다. 그럼 계속 듣습니다. 저도 그거를. 저도 이런 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저는 크게 관심이 평소에 없지만 맞아요.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뭐 여자친구들은 제가 이제 여성이니까 뭐 굳이 제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뭐 캐릭터 얘기를 하든 뭐 이렇게 하면은 대충 다 알아듣고 빨리빨리 이게 시나모롤. 네. 뭐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이것도 맞아요. 어린애들은 그 티니핑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사실 못 외우는데 등골핑이라고 하죠. 네, 등골핑. 옛날에는 시크릿 주드부터 해가지고 여자애들은 포켓몬. 그렇죠. 포켓몬. 또 좀 큰 애들은 뭐 또 그 온라인 게임을 일단 알아야 돼요. 게임 얘기를 안 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브롤스타즈. 그런 거 해야죠. 너무 웃기다. 원래 이런 거 진짜 몰랐는데 진짜 처음 보는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걔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초등학교 2, 3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딱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브롤스타즈인 거예요. 브롤스타즈 해야죠. 나 브롤스타즈 하는구나 이 한마디에 바로 가까워지고. 그럼요. 제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베이블레이드라는 베이블레이드. 네, 팽이. 저는 팽이에 관심이 10개를 12번인가 만났는데 12번 팽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팽이 만들고 같이 팽이 게임하고 하여튼 팽이만 냅다 했죠. 걔하고는. 저도 베이블레이드를 7세 남자아이 덕분에 알았는데 처음에 뭐 좋아해? 물어보니까 라일라일드 하는 거예요. 라일라일드 3주 만에 베이블레이드라는 걸 알아서 적으라 그래요. 저는. 이거 적어봐. 여기다가 이름 적고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귀엽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어른들은 잘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낯선 어른이 와서 내 얘기를 막 들어주네.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수준은 자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너가 그거는 선생님이야. 나를 가르쳐줘. 그러면 이제 훅 가는 거죠. 굉장히 열심히 몰입해서 제가 듣고 그걸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려는 순간 아이들이 마음이 확 열립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친해지죠. 근데 이제 다 아는 게 웃겨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지금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친구들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단순한 걸로
뭔가 좀 마음을 얻기는 좀 이제 어려워져요. 사춘기가 오면. 어렵죠. 그러면 네. 이제 그 또 하나 있죠. 이제 같이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같이 뒷담화 열심히 해주는 거죠. 그런 거 있죠. 요즘 뭐가 제일 스트레스야? 그쵸. 물어보면,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그렇죠. 오늘도 그랬어? 뭐 이러면. 막 까는 거예요, 같이. 정말 왜 그러시니?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것들. 네, 그쵸. 부모님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아니면 제가 선생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아이들은 멀어져요. 이제 어린 친구들은 사실은 좀 친해지는 게 단순하긴 해요. 그냥 맞아요. 같이 놀아주면 돼요. 만남도 헤어짐도 네. 단순한 친구들이죠. 네. 네. 그래서 뭐 뭔가 사실 발달에 문제가 있는 친구 아니고서는 정서적인 문제로 오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를 내가 존중해, 너를 공감해 하면서 그 행위를 뭔가 놀이겠죠? 같이 그쵸. 하면 그냥 맞아요. 친해져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이제 그 사춘기 이후의 친구들인데 그쵸. 사실 솔직히 저도 제일 어려워요. 그 중학교 친구들은 다가가기도 친해지기도 사실은 이게 되게 흑화된 친구들이 종종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말을 안 해. 네. 애들을 그냥 저는 그런 친구들을 여기 센터에 와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맞아요. 시간 맞춰서 와준다는 것 자체가 걔가 뭘 안 해도 와줬다는 것 자체에 되게 굉장히 고마움을 늘 표하죠. 여기 와줘서 고마워. 그쵸. 저도 이제 사춘기 맞은 친구들 보면 되게 이제 무기력하고 귀찮아하고 대부분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데 딱 보면 저학년, 중학년 네. 이런 때까지는 그냥 해맑아요. 이게 그렇죠. 나는 그냥 뭐 주어진 거 하고 그죠. 학원 가고 딱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들이 크게 어렵지 맞아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나 잘하나 봐, 나 대단한가 봐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데 네. 또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엄마 너는 진짜 똑똑하다. 뭐 조금만 하면 칭찬 막 그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네네. 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에 접어들면서 네네. 내가 이제 맞닥뜨리는 과제들이 내가 단순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 맞아요.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자아가 충돌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자기 객관화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그쵸.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엄마 아빠의 공주님, 왕자님이었는데 생각보다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그쵸. 친구들 사이에서도 별로 뭐 그럭저럭 별 볼 일 없어. 이거를 이제 깨닫는 순간에는 애들이 좀 많이 뭔가 모든 욕구를 탁 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나 뭐 해야지? 라는 예. 그런 에너지 자체가 확 낮아지는 것 같아서 좀 피하려고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그 네네. 순간에 우리가 이제 끌어줄 수 있는 게 그렇죠. 아주 작은 것부터 너 이거 그래도 했네?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쵸. 것들? 칭찬 칭찬 진짜. 해주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일단 그 아이의 편에서 들어주고 얘네들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작업은 뒷담화죠. 뒷담화를 엄청 같이 하죠, 사실은. 네.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다가 맞아요. 사실은 이게 내 생각만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은 이제 조금씩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친구들도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있으니까 맞아요. 있을 때는 조금씩 이게 네 생각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아이와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직한 어른이라는 네. 포지션을 확고히 한 맞아요. 다음에 내 생각은 이래 라는 걸 던졌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는 거겠죠. 맞아요. 응. 그게 기간이 어린 친구들보다는 사춘기 이후의 친구들이 좀 더 오래 걸려요. 사실. 맞아요. 한마디 한마디에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어른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맞아요. 초등, 고학년, 중학교, 사춘기 시기에 접어든 친구들은 다 어른들은 주위의 어른들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니까 좀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맞춰서 반성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데 다 아이들마다 각자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또 아이 수준에서 고려했을 때는 그게 타당한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 어떤 생각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네, 이런 네. 것들을 아이 입장에서 봐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가족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저를 만나러 오는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많이 좋아들 해요. 그리고 굉장히 깊이 친해지고. 근데 저희 아이하고는 안 친해요. 어쨌든 이게 가족의 영역이랑 예.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타인이랑은 맞아요. 또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이와 생활을 하면서 그럼요.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렵죠. 잠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책임감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담사나 선생님으로서의 그 정도의 책임감이지 부모만큼의 책임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말이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사소한 거 하나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24시간 갈 수 있어야 24시간,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하루에 막 사이가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영역은 좀 위임하는 것도 네.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춘기가 오면서 많이 부딪히는 이제 한국 사회 이유가 어릴 때는 이제 엄마들이 뭐 알아서 해 이렇게 그리고 애들이 말도 잘 듣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그때까지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이제 중학교 갔으니까 회사 그만두시고 이제 공부 좀 신경 써볼까? 갑자기. 네. 애 입장에서는. 왜냐면 대입이 가까워지니까. 그쵸. 그래서 막 학원을 여기저기 막 서칭을 하시고 레벨 테스트를 막 보게 하시고 숙제를 막 하게 하시고 이러면 그동안 나한테 신경도 안 썼다가 이 아줌마가 그 말이 안 나올 수 없죠. 네, 왜 갑자기 이러면서 사이는 점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그럴 수 꽤 있어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했을 때 좀 많이 곁에 있어주고 뭔가 활동을 많이 같이 해주고 사춘기가 이제 도래하면 좀 거리두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애들이 하는 게 좀 하찮고 모자라고 이상하고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들이 그런 걸 시행착오를 겪어야 이제 이거 틀렸구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좀 놔두시는 게 저부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가까이서 보면 부모님의 기준이 높으면 아이도 자기를 바라보는 기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는 여기 있는데 그렇죠. 현실의 자아는 그 이상적인 자아를 못 미치니까 자꾸 충돌해서 맞아요. 실패의 경험이 쌓이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니까 부모님이 사춘기 자녀를 두시면 좀 기준을 한껏 낮춰주시는 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부모일 수 있겠다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가 또 지나가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았고 겪어왔고 청소년기 때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않으면 이게 그 총량의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어른이 돼서 옵니다. 이상하게. 늦바람이 무섭다고. 늦바람이 더 이상하게 정말 갑자기 뭐 직업 때려치우고 뭐 가족도 때려치우고 왜 그러시죠? 네, 아닙니다. 어쨌든 네. 사춘기 이후에 오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를 되게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겪고 지나가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어린 자녀와 굉장히 이제 감정적 소통을 많이 네, 해주시고 네. 뭐 좀 풍부한 경험들도 함께 하시고 네, 맞아요. 그런 밑바탕이 단단히 다져지면 네. 사춘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시기가 조금 미흡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가 크게 도래했다. 예, 라는 분들은 이제 아이에 대한 기준치를 확 낮춰주시고 맞아요. 아이 입장에서 좀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아주 사소한 것도 칭찬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그 사춘기 친구들 만나면 칭찬 일기를 쓰라고 해요. 스스로? 스스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 양치 잘했다 막 이런 거라든지 엄마가 주신 샌드위치를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라든지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소영쌤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낸 것들은 그냥 쓱 지나칠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간과하는데 네. 근데 내가 아주 사소하게라도 좀 실수하거나 실패했거나 좀 크게 낙담했거나 하는 것들은 너무
크게 생각하고 맞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기준이 그러지 너무 말걸. 높아서 그래요. 이렇게 그런 걸 때 주요 기억으로 저장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칭찬해주는 게 어려운 시기니까 주변의 어른들이라도 우리 엄마가 왜 저래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좀 낯간지러워하지만 그래도 좀 속으로는 좋을 거예요. 맞아요. 뭐 그런 그냥 것들이. 시니컬한 시기고 막 애들이 좀 표현은 잘 안 하고 이렇긴 한데 또 속으로는 또 따뜻함이 또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럼 풍성해질 거라서 기준을 확 낮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칭찬이라도 네, 이제 네. 건네주는 것들 그런 네. 것들도 중요할 것 저부터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오늘 싸우고 나왔는데 가서 사과. 사실은 각자마다 다 이야기가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들 고민들이 네, 네. 있으시면 댓글로 네, 많이 남겨주시고. 써주시고요. 또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좋은 컨텐츠 컨텐츠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6학년 사춘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뭐 제가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제 아이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노력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노력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솔직히 아이가 미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약간 거리두기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의 행동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 저 밑에는 아마도 부모님을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쵸. 마음이 맞아요. 클 거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떤 반항적인 행동이나 뭐 좀 신경질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래도 아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관계를 조금 더 평화롭고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조금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팁들을 좀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볼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